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3차원 입체 분석, 정치 분석, 그리고 심리 분석, 그리고 운명 분석, 이렇게 3차원 입체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승민 그렇죠. 전 의원인데요. 유승민 대선 후보인데요. 유승민 좀 특이하게 이준석 당 대표와 유승민 후보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두 짝이 지금 아주 뭐 같이 여러 가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번 그 국민의힘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입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숨은 승리자는 유승민 의원이라는 전 의원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이겼지만은 그렇죠. 최대로 득을 본 사람은 유승민 그렇죠. 씨다. 그러니까 당 대표 경선 내내 경쟁 후보, 나경원 후보로부터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그런 평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회에 선출된 김용태 후보 역시 바른정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거치면서 이른바 유승민계였습니다. 유승민계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또 이준석 그 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과의 그 관계가 뭐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 이준석 당 대표의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과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친구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정치를 입문을 했죠. 이준석 대표가 그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죠. 뭐 그렇게 했고 또 그다가 그 이후로 계속 유승민 전 의원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정병국 전 의원, 그리고 유이동 의원, 이학재 전 의원 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바른정당 출신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 5년 전 그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 새누리당에서 유승민계가 완전 공천 학살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살아났네요. 그렇죠. 유승민계가 완전히 당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니까. 학살할 때는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니까. 뭐 어쨌든 그렇지만 또 외려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러냐면 이제 보는 눈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아니 뻔히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면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에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울 것이다. 뭐 이런 그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리를 두거나 막 자기 아버지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박두산님께서도 오늘은 참 특이한 케이스로서 말이죠. 예. 궁합을 본 이게 이게 사주가 아니라 궁합을. 어떻게 보면 궁합을 보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둘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좀 애도 많이 낳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거죠. 남녀간의 궁합보다는 이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가 도움을 줄 거고 누가 도움을 받을 것인지 정말 그 이준석 그 당대표가 되면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뭐 이렇게 더 수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거름이 되고 이준석 의원을 키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아마 농의원 시절일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병원을 한 10년 이상 하셨죠? 한 건 아니죠. 병원 10년 월급쟁이 있었다니까. 네. 이거 한 거는 몇 년 안 돼요. 저는 이 사업 스타일이 사업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의사로 대구에서 많이 의사로 뭐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입술 안 된다면 돈이 안 들어온다면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이준석 씨 얘기를 하자면은
이준석 씨가 사실은 가난한 게 아니었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처음에 나오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힘들게 열심히 힘들게 큰 청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큰 바람을 일으킨 거고 그 나이에 상당히 많은 걸 이루어냈다고 보고 칭찬하고 싶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유승민 의원이 제일 저한테 헷갈렸던 건 뭐냐면 자꾸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말만 끊으려면 여러분이 가령 전도하거나 물건 버스에서 전철 물건 팔려고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오자마자 도망가는 것처럼 쓰는 게 없거든. 네. 그러면 유스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또 유시민 얘기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좀 모였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대구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나타 이거예요. 아주 똑똑한 이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뭐냐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 유승민.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라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지내왔어요. 네. 그리고 그냥 관철 중이라서. 네. 근데 약간 점점 들리는 게 조금 이제 좀 한 몇 년 됐나? 2, 3년 전부터 조금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온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좀 느껴서 그냥 솔직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자는 거 아닐까 오늘. 네. 그래서 뭐 바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 저 복잡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떤 운명 사주 철학 따라서 이제 궁합을 보는 건데 또 남녀 궁합 보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 궁합과 그 궁합이 이뤄낼 그 우리나라 국정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시고요. 열심히 연구하시죠. 네.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년생이고 신해월 갑오일에 태어났어요. 유승민이죠. 유승민 전 의원. 네, 유시민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갑목이에요. 유승민. 자, 갑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나무고 이 직진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옆을 안 보고 앞으로 쭉 직진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 기문관살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지 가지고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 구성을 딱 보는 순간 큰 나무 옆에 조그마한 칼들이 두 개가 있다. 신금은 그 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리한 칼. 그래서 뭐 의사들이 들은 매수도 되고 이런 게 되는데, 자, 갑목 입장에서 신금이 두 개가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갑목을 계속 자극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갑목을 계속 이렇게 큰 나무에다 대고 메스 갖고 맨날 자르지도 못하면서 베지도 못하면서 계속 긁어대니 이 갑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질 거라는 거죠. 자, 갑목은 갑목이지만 좀 되게 예민한 갑목이다. 피곤해지겠네. 그렇죠. 유승민,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할 수 있겠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이래 생각이 많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수, 그러니까 해월에 태어나니까 이것도 11월에 갑목이다. 그러면은 좀 추운 계절의 갑목이라 안 그래도 나물이 따뜻해야 되는데 요런 구성이죠. 구성은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는 이준석 당대표는 을충년에 태어났고 이준석. 을충년에 태어났고
김효월 기사 1에 태어났다라고 나오죠. 자, 아까 나경원 대표도 개수가 3개씩이나 있었어요. 네. 자, 기토가 3개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답인데, 기토는 전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전답이면 전답, 밭과 논과 논. 밭이죠. 자, 이게 굉장히 큰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이네. 대전에서 준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대전이 큰 밭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토와 간목이 만났다. 자, 잘 이거 만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는 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내 걸음이 되어줄 사람을 만난 거다. 자,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밭에 이런 논에 네. 나무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과실수다. 자, 논이 있으니 얘가 똑바로 살겠습니까? 못 살죠. 쓰러지죠. 논에서는 홀로 있다. 뭐 산이다 이런데 뭐 이런 간목이 큰 나무가 있으면 일송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밭에 있는 나무는 대체적으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열매며 뭐며 다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밭은 전기한 전신주로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도 뿌리가 튼튼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다른 작물을 키우니까. 그렇죠. 양분을 그래서 독점할 이게 갖다가 수가 없지. 떨어뜨리고 나면 이 밭의 입장에서는 이 씨앗을 받아서 비슷한 나무를 만들든지 걸음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두 사람의 궁합을 딱 봤을 때 그냥 일감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 간목이 기토를 만났으니 자기 먹을 거 다 던져주고 자기는 세해지겠다 라고 보는 거죠. 원래 고무나무 키울 때 이렇게 살살살 하면은 고무 막 나오잖아.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의 걸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거나 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이준석 당대표가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주의 구성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준석 그 당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뭐 어제 그 당대표가 됐지만 뭐 유승민 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주적으로도 구성이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유승민 씨가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이준석이를 키워주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유승민 그 전 의원의 이제 사주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사주 구성은 이렇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고 두 사람의 그 관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냥 남김없이 이준석에게 다 빨려서 걸음이 되는 그런 옛날 누구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그리고 만남이라는.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죠. 말 그대로. 자, 좋든 싫든 본인이 좋든 싫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두 사람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는 관계없이. 자, 그리고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의 그러면 운명은 어떻습니까? 운명의 사주를 보면 일단은 아까 그 나경원 의원이 오토라고 이야기했고 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승민 그 전 의원은 10토예요. 10토, 5토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가 이제 그냥 10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자면 무토고 그냥 큰 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10토는 전답이에요. 기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문으로 풀었을 때 이 10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10토 전답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끄는 그런 힘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토 위에 사금을 끼고 있어서 까칠하다. 까칠하다. 까칠. 성격 자체가 좀 까칠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칼끝이 큰 칼이 아니고 큰 칼 같은 경우는 기다 아니다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 사금이 들어오면 그냥 까칠한 거예요. 그냥
아 옛날 칠공주파들이 이거 그 입안에다가 면도칼 그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화궁에 있다 보니까 이화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불의 기운이니까 예술 예능을 좀 나타내기는 합니다. 네. 예술 예능 쪽에도 조금 조예가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것도 그렇죠.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좀 유승민 의원이 사주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등사라는 게 있습니다. 등사. 네. 여기는 이제 뱀사자를 쓰는데, 자, 등사라는 게 뭐냐면 끼면 그 사람 사주에 끼어 있으면 이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승민 대표는 의원은 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들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한순간 딱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럼 보셔야 돼요. 요 얘기 듣고 나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봅시다. 그거는 이제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한번 배신한 전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배신한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총대 메고 했던 분이고, 그리고 사주를 떠나서 관상을 보면 유승민 그 의원의 입술 위도 얇고 아래도 얇다. 전 이명박 대통령처럼. 자,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다. 그냥 나는 내 거 챙기고 너는 너 거 알아서 챙기고 그거는 그거 니는 니네 한다. 이런 주의가 좀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운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유승민 의원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5개가 다 돌아가니까 기운적으로는. 그래서 5개가 다 돌아가면서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을 기반으로 내 명예를 찾고, 그 다음에 명예 찾은 걸 그대로 받아서 가져올 거다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손이 좀 약하네요. 그 중에서도 손이 좀 약하다. 자, 그러면은 쟤부터 움직이는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받기만을 원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손이 없으면 노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력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하는 거하고 달리 뭔가 내가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약하지만, 결과물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오는 거는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가로채기 아닙니까? 그거? 좀 영악해 보이는, 영악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보이는 것을 자신의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상업적인 거고 장사를 그렇죠, 잘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뭐 장사를 잘한다기에는 손의 기운이 너무 약하죠. 손의 기운이 너무 약해서 장사를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제가 볼 적에는 이런 흐름에서 지금 내년 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뭐 좋을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 이제 조금 더 이준석 당대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결국 뭐 우리가 보듯이 내년에는 정화와 신금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신금이 들어오면은 간목한테는 관이 들어오는 거고, 정화가 들어오면은 정화는 자기의 부하, 움직임 이런 것들인데, 부하나 움직임에서는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일단 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같은 정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하나 이런 거는 조금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고, 신금이 들어오면 신금은 자기의 관인데 어느 정도 위치는 그래도 잡고 갈 수 있겠다. 위치는 잡고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때를 노린다, 뭐 어떤 대선 후보로서 뭔가를 한다면
사실은 뭐 이런 이준석 당대표하고 같이 보는 이유가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줘라. 그냥 줘라. 자기의 밑을 닦아주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유리하게 될 거고 운의 흐름상도 그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는 제가 기문으로 뽑아보면 완벽한 치기자입니다. 치기자. 치기자는 다스릴 치에다가 귀자. 그 다음에 치기자. 놈자자를 쓰거든요. 자, 그렇게 안 이 맞네. 귀신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고, 귀신을 다스린다는 거는 우리가 귀신이 아니라 이 귀는 나쁜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 좋지 못한 것들.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을 다스린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의료계통, 병을 고치니까, 그 다음에, 국방계통, 법률계통, 경찰. 예, 뭐 요런 계통에서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하죠. 봉사하는 직업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나쁜 걸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의원님들이 그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야 되죠. 참고로 그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도 이 치기자 가족입니다. 완벽한 치기자 가족. 김정은이 김여정 그렇- 오빠가 그렇죠. 치기자였어요. 치기자 다 주고 치기자로서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그래서 있는 많이 사람이에요. 구사총으로 많이 쏘잖아. 예. 응. 뭐 네, 나쁜 걸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잔인한 그러니까 독재자.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이걸 갖다 잘라내야 되면 무조건 잘라낸다라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이게 방법이라면 좋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이분이 하시게 되면 그걸 무조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뭐 좀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기는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워낙 지금 고칠 게 많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짝에는 좀 그렇게 보이고. 정치권이 워낙 엉터리가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많이 좋죠.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보고 생각을 해놓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라 조금 이준석 대표 올해는 상당히 운이 좋다. 운이 좋죠. 37세 31세에서 38세. 근데 이제 운이 대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37세인데 지금 38세까지는 형운, 형이라는 것을 끼고 있죠. 그래서 내 주변의 동료라든지 뭐 주변 세를 모으기에는 그래도 좋다. 우리가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을 이야기할 때 이 세를 만들 수 있는 이 형이 상당히 많이 깨어 있다. 그 대신 나눠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뭐 돈만 본다면은 이 일반인들이 이 형운이 들어오면 돈이 나가는 운이에요. 나눠 가져야 되니까 다들 그러한 운이지만 지금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 형운을 갖고 왔다면은 내 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8세까지는 그렇게 가는데 38세가 문서가 들어온다. 그리고 속임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주변에서 하는 거짓말들을 잘 걸러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내년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게 중상모략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 운에 등사가 끼거든요. 아까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람 명에서 등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운에서 등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운에서는 등사가 들어오면 나를 무조건 속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람 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내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등사의 기운으로 인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내가 속이는 게 아니면 남이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됐든 등사가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운을 떠나서 이 기운이 흐름에서 대선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결정적인 옛날에 우리 경기도지사 할 때 이인재 분도 그때 거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등사 꼈거든요.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형태가 좀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당대표로서 그냥 지키고 있는 게 좋겠다. 자기 정치적 역할을 더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좀 보이고, 아무래도 이분은 큰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엄청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조직을 끌고 가는 거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요. 언제가 됐든 이준석 이 당대표는 한 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건 저는 보입니다. 그런 거는 보이긴 한데 과연 내년일까? 라고 하는 거에서는 나는 좀 퀘션 마크를 좀 많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상노략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안희정도 마찬가지로 등사 꼈을 때 등사 끼는 달에 터졌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도 지금 계속 계셨으면은 대선의 후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력 후보였을 건데 등사 끼면서 바로 날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남한테 내년에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게, 안 나온다면 치지를 않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이런 기운들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좀 멀리 좀 내다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인물,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훨씬 이 제자가 훨씬 좋아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의 서로 간의 역관계와 관계, 그리고 내년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낮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제1보수야당의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유승민계가 완전히 그 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대선 행보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두 사람의 내년의 그 운명과 그리고 두 사람의 역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